자, 오늘 첫 순서 코로나19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1명, 여전히 산발적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한 주점에서요,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방역 수칙도 안 지키고 술 마시고 춤추다 수십 명이 감염됐습니다. 관련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른바 헌팅 포차로 알려진 주점입니다. 지난달 29일 이곳을 방문한 이용객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40여 명에 달합니다. 이곳 헌팅 포차는 식당으로 등록돼 있는데요. 이용객들이 클럽처럼 춤을 추고 술을 마시다 수십 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어서서 춤을 출 수 있는 헌팅 포차는 원래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등록해야 합니다. 유흥주점은 현재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곳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영업이 가능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선 춤을 출 수 없지만 손님들이 테이블을 오가며 춤을 추고 술을 마신 겁니다. 밀폐된 실내 구조상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확진자는 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 시설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 비용 및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 합동으로 헌팅 포차의 꼼수 영업에 대해 긴급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확산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진원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김현미 기자, 지금 리포트 보니까 여기가 원래 유흥주점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해놓고 꼼수 영업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거 헌팅 포차는 아까 그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술도 마실 수 있고 테이블을 오가면서 또 앞에 나와서 춤도 출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업종으로 따지면 유흥주점으로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저 포차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해서 집합금지 대상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하면 앞서 나왔지만 일어나서 춤을 춰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해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상태에서 뭐 나와서 춤도 추고 테이블 간 왔다 갔다 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리 두기도 지금 지키지 않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제 기준으로 45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업종을 일반 음식점으로 한 거 불법입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꼼수, 약간 살짝 피해가는 이런 불법을 저지른 건데 눈치를 봤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 외에도 빼도 박도 못하는 불법, 바로 거리 두기 위반, 방역 수칙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이제 작년 10월에 한 달간 영업 정지 조치를 이미 받았거든요, 이 업체가. 왜냐하면 그때 칸막이 설치를 하지 않고 거리 두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달 28일에 또 한 번 걸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똑같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걸로 걸렸는데 먼저 번에 한 달이었는데 이번엔 2달, 그러니까 2달짜리 이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1월 28일에 걸렸거든요. 바로 그 이튿날인 1월 29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닷새 만에 지금 45명으로 이게 늘어난 겁니다. 서울시는 일단 이 해당 업체에 대해서 방역 비용 그리고 치료 비용 등등 다 이제 업체에 청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업체뿐만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통해서 5인 이상은 집합 금지인데 이것을 어겼을 경우 이 포차를 이용한 사람한테도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포차에 갔던 사람들이 그 인근에 있는 최소 세 군데 이상의 다른 감성주점이나 포차도 방문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서 이게 좀 더 확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옮겨 다니면서 술 먹고 얘기하고 춤추고 비말이 확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집계가 나왔는데 51명으로 관련 확진자가 51명으로 더 늘었다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있다면서요, 김은미 기자. 네, 맞습니다. 뭐 볼리비아판 헌팅 포차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영상을 좀 보면서 지금 저렇게 볼리비아인데 펜스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압사당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게 볼리비아의 한 클럽 이제 경찰이
단속을 나가니까 사람들이 좀 도망쳐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볼리비아는 코로나19 때문에 밤 10시부터 다음 그 새벽 5시까지는 이제 통행 금지, 그러니까 봉쇄 조치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기고 지금 클럽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안에는 150명 정도 있었고 한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저렇게 빠져나오려다가 아이고. 예, 펜스가 아예 무너지는 지금 저런 상황이 됐는데요. 압사가 정말 우려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다행히 부상자나 뭐 사상자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나 해외나 상황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번 설에 그 코로나 확산 방지하려고 고향 못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점에서 확산이 되면 고향 가기 포기한 사람들 억울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시간 완화에 대해 강력한 지금 건의하지 않습니까? 9시를 10시까지 좀 늦춰달라.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지난주에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주일 더 보고 상황이 호전이 되면 긍정적으로 완화하겠다, 그렇죠. 해본다는 약간의 시그널을 보냈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꼼수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영업장 형태를 바꿔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문 닫아 걸고 아예 그냥 지하에서 하거나 뭐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결국 아까 나온 그런 건의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는 참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벌써 지금 이틀째 400명대 확진자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방역 당국에서 영업시간 완화에 대해서 찬성을 할까? 그러니까 결국 이 영업 제한을 지금 행정 규제 뭐 이런 걸로 하고요. 또 발각이 되면 과태료 물리고 영업 정지 조치 취하고 이런 타율적인 강제의 쳇바퀴가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용을 물리는 구상권 청구까지 합니다. 그러나 함께 다 같이 노력하고 다 함께 합시다라는 공동체 정신이 없는 한은 이런 일탈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남들 열심히 지키는데 나 혼자 안 지킨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생기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 이게 결국 자칫 잘못하면 본물이 터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조금 양보하고 좀 참아주는 그런 자세가 좀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이번 주에 확산세를 좀 잡아야 방역 조치도 완화가 되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숨통이 좀 트일 텐데 참 걱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코로나 걸리면 천국 간다. 뭐가 무섭냐? 그러면서 현장 예배를 강행했던 광주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논란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목사요. 확진 판정을 받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지영 기자. 네. 닷새 만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그런데 확진자가 병원 가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달 29일인데요. 입원을 한 건 어제입니다. 5일 만에 입원을 한 건데 네. 통상 확진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이 감염병 전담 병원에 입원 조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굉장히 황당한 이유를 들어서 이걸 미뤄온 겁니다. 과거에 설교에서도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황당한 발언들을 쏟아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당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광주 땅 벌써 자리가 쭉쭉 비었어 지금. 아이고 그거 내가 뭐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성가대 안 오고 싶다고 해서 안 오면 지나면 더 안 나오더라고. 하라고. 그래서 이런 신앙 가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뭐니 왜 천국 가야 되는데. 응? 코로나 걸리면 걸리죠. 전 가버리지 뭐 그래요. 무엇이 무서워요. 정말 우리 신앙이 이래가지고 무슨 놈은 복 받아요. 목사님 코로나 안 걸릴 자신 있습니까? 아니 자신 없어. 걸릴 수도 있어. 예배드리다 건드렸겠잖아. 네, 이 격리 치료를 거부한 이유, 이걸 장로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병원을 1인실로 보내달라. 또 본인이 코를 심하게 골고 기도를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누군가 같이 있으면 힘들다. 또 자가 치료를 받겠다. 이렇게 황당한 주장들을 늘어놓은 겁니다. 1인실로 입원을 시켜달라?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방역 당국이 어제 오전 11시에 이 박 목사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곧바로 연락을 주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자 바로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제 오후 3시에 이 강진 의료원으로 입원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해당 교회에서 확진자가 무려 120명 넘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방역 당국은 이 교회를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후송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면 여기에 강력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치료받는 과정에서는요, 별다른 논란이 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요, 이 백신 수송 작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이동석 기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해프닝이 또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했던 코로나 백신 모의 훈련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촬영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니까 이거 촬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자님들. 네, 바로 모의 백신 상자가 얼어붙어서 상자를 꺼내려 해도 이렇게 꺼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일단 당시 취재진도 현장에 있었던 터라 방역 당국은 굉장히 긴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급기야 방역 당국은 이건 촬영이 힘들 것 같다며 취재진에게 나갈 것을 정중히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취재진은 5분 후 재입장을 했고 방역 당국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상자를 얼렸던 이유, 바로 화이자 백신은 영하 60도에서 90도까지 만들어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공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방역 당국은 온도는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백신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모의 훈련에 쓴 이번 상자는 실제 사용하는 상자와 다르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혹여나 실제 백신 유통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어떨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차질 없는 백신 공급이 이루어졌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왜 저 상황에서 기자들 보고 나가라고 그랬을까요?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그랬던 건가요? 어쨌든 이 모의고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기간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본고사 때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고 100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